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핵점 대표 로건킴입니다. 자, 대원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원전선이 금일 6월 23일 시장 대한민국 2026년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즉 다섯 번째로 많이 빠진 날짜에 유일하게 정말로 양봉을 기록해준 기업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대원전선이 다른 애들 다 죽어서 비명 지르고 떨어져 나갈 때 대원전선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다음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기업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적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기술적인 현재 구간에서 어떤 구간이길래 지금 다른 애들 다 죽어나가는데 대원전선만 올라왔는지, 요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실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더욱더 널리 알려져서 우리 대원전선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조금 생기지 않겠나, 감히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원전선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대원전선 분명히 패닉셀 시장이었어요. 근데 다 떨어지는데 대원전선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반도체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정확히는 전선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대원전선이 금일 상승한 것만 사실 23%입니다. 표면적인 종가는 3%지만 결국 오전에 23%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할 정도로였는데 그냥 시장 자금을 대원전선이 빨아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만 무려 239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이 친구가 대봉을 한번 찍고 떨어져 나면서 이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이때 수급이 쏠렸다는 겁니다. 자, 수급이 쏠린 거는 분명히 저점을 한번 만들고 지지라인을 만들면서 골든 크로스를 한번 꾀하고 있단 말이에요. 5일선이 21일선이랑 지금 겹쳤어요. 그러면서 이걸 한번 지금 뚫고 나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도 자체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전망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전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이 골드존의 역할이 큽니다. 이러면 이 골드존이 뭔지 우리가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기법에 대해서 뭔지 한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이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시야가 조금 트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골드존이 떴어요. 골드존이 뜨고 이렇게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골드존이 뜨고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매수 신호가 뜨고 충분히 매집이 됐다는 겁니다. 물량이 여기 한번 쌓였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그냥 금일 시장에서 패닉셀이 일어나니까 단기적인 시세가 들어왔다 치고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량 매집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시나리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목표가를 한번 정해봐도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기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텐데 기법에 대해서 많이들 안 그래도 물어보세요. 이거 신호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설정하는 법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이 골드존 그리고 헤지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 요거 매도 신호까지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문자로 핵점이라고 보내주세요. 핵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신호에 대한 수식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문자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기 편하도록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문자 핵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요 신호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매매 방식을 알아야겠죠.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들의 매수 매도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이 매매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원전선에 대한 목표가를 우리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칠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뭐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네,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 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1억 대회 여기 탑10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하는 방식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꾀하는 건 뭐다? 결국 시나리오상 매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 전망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이 친구 대원전선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 전망, 기업적, 자, 가장 강력한 수급 피난처 역할을 했어요. 사상 최대 수주 잔고라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이죠. 펀더멘털 살아있고, 더군다나 결국 대원전선이 이제 전기차용 알루미늄 전선을 만들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즉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펀더멘털과 모멘텀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시세를 한번 변동시켜줄 리레이팅이죠. 리레이팅 할 수 있는 전망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리레이팅 된 시세가 바로 이 밴드지겠죠. 15,000에서 17,500원 정도. 이 시세 리레이팅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선 섹터의 대장주로서 지금 이 탄력을 유지하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실시간으로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목표 밴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평단을 봐야겠죠. 누구는 2만원이고 누구는 5천원이고 누구는 15,000원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2만원, 15,000원, 5천원 다 대응 전략이 다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누군가는 수익이고 누군가는 손실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내가 대원전선 비중이 얼마고 평단이 얼마인지 문자로 대원이라고 치시고 비중 얼마 평단 얼마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에 맞게 비중과 평단에 맞게 대응 전략을 순차적으로 세워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대원전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비중, 평단 문자로 남기셔서 여러분들의 다음 구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나가는 구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후회는 뒤를 보게 만들고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원전선이 지금 수급 피난처로 변동성 시장에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이었습니다.